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최근에 그 넷마블이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구독자님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과연 넷마블이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 어떠한, 또 스토리를 바탕하여서 앞으로 또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이 그 사실 20만 원이 초과됐죠. 연초 대비해서 100% 오르고 난 뒤에 주가가 뭐 시장의 어떤 핑계를 또 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주가가 또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추가적인 또 이벤트가 있죠. 예, 지분 가치 반영이 될 수 있는 뭐 그러한 지분 투자 기업들의 상장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넷마블이 어떤 신작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추가로 투자한 기업들의 에, 어떤 가치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더 넷마블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스토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뭐 어느 정도 시점에 우리가 추가로 더 사거나 또 매수를 해서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포인트를 한번 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과도한 멀티플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좀 고평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넷마블은 이제 공모 자금 및 게임 사업의 안정된 현금 흐름을 창출을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소프트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코웨이 이런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투자 자산 중에서 이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으로 인한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 최근 한 달간 주가가 무려 뭐 35% 이상 상승해 준 후에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넷마블의 주가는 이제 3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BTS 유니버스 스토리 흥행 기대감, 예,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BTS 유니버스 스토리는 샌드박스형 스토리 게임으로 방탄소년단 세계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컨셉의 스토리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제작하고 생산하고 이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핵심 게임 요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BTS의 최근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까지 차지했고요. 이 게임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게임 장르 특성상 ARPU가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폭넓은 글로벌 BTS 팬층을 기반으로 매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스토리 라인 때문에 결국은 넷마블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 이 넷마블 이 BTS 유니버스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반등한 넷마블 하반기에도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넷마블이 BTS 유니버스 스토리 글로벌 출시 하반기 신작 공세를 본격화한 상태죠. 그래서 연말까지 세븐나이츠 2라든가 뭐 세븐나이츠, 타임 윈터러,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 등 흥행이 기대되는 신작 출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확대 등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하듯이 연말에 좋은 성과를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넷마블 BTS 유니버스 스토리가 이제 출시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좀 끌었었죠. 이 BTS 유니버스 스토리는 이 방탄소년단 지식 제작권 바탕 소셜 스토리 게임으로 지난 24일 날 9월 24일이죠. 173개국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게임에 대한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 일본, 대만,
애플 앱스토어 무료 게임 인기 순위에 1위에 좀 올랐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독일과 러시아 등의 탑5 안에 들 정도로 인기를 좀 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매출 순위권에 좀 든 국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과금보다는 BTS 팬층들을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초반 인기 순위 상승세는 상당히 좀 희망적이다, 고무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건 이러한 그 내용들은 이 뭐 상당히 그 인기를 좀 끌긴 했는데 BTS 유니버스 경우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주목이 된다.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인기가 점점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넷마블의 신작 공세 다음 투자는 세븐나이츠 2입니다. 예, 세븐나이츠 2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흥행이 있어야 되고, 추가로 뭐 콘솔 버전인 뭐 세븐나이츠, 타임 원러러 등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긴 한데요. 높긴 한데,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BTS 관련된 그런 게임이 뭐 기존에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 앞으로도 좀 될 것이냐, 뭐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미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게 현재 어떤 평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100%나 오른 가운데 이러한 지분 가치 반영, 지분 투자한 회사들의 상장을 통한 또 상장 기대감, 이런 지분가치 반영과 신작에 대한 게임, BTS 관련된 소셜 게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추가로 더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새롭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우선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 예정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가 지난 공시를 통해서 유가증권 상장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상장이 진행이 됩니다. 뭐 전체 주식수의 공모 신준 한 20% 가량이 되고요. 흥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렇게 상장이 된다면 이 빅히튼 엔터테인먼트사의 주요 주주인 넷마블의 지분율은 24.9%에서 19.9%로 감소할 전망이고, 상장 이후 넷마블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지분 가치는 7,400억에서 9,5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결정과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넷마블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시장 이슈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그 BTS의 소셜 게임의 어떤 기대감, 예, BTS 유니버스 스토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기대감들이 사전에 이제 반영이 된 상태에서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상장을 통해서 넷마블의 주가는 재차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그런 거죠. 예, 보시면은 뭐 기존에 출시한 게임들의 매출 호조에 따른 실적 상승과 주요 투자 기업들의 주가 상승 및 상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었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상승은 지난 8월 상장 예비 심사 이후 예정된 수순이나 최근 BTS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로 인해 향후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넷마블의 향후 출시 예정인 또 게임도 매출에 긍정적으로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 뭐냐면은, 이에 따라서 이 넷마블의 이제 대외적인 긍정적인 이슈가 현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계의
뭐 어떤 NC소프트라든가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이즈에 비해서 이제 고평가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시장의 변동이 나오면서 함께 더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투심이 흔들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또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향후의 어떤 기업 가치의 레벨업을 위해서는 그 HD 게임 등 그 트리플 A급 게임 출시가 이제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한 콘솔, PC 등 사업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모바일 게임 사업 성장에서 향유 중인 FCF를 기준으로 향후 멀티플 및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BTS 유니버스 스토리라든가 이런 소셜 게임의 어떤 기대감 반영이라든가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어떤 뭐 지분 가치 반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한층 더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고평가란 얘기가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이제 고평가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고평가 국면을 벗어나고 적정 수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도 하락하게 된다면 다시 그 뭐 저평가 국면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향후에 이제 엠마블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지분 가치 반영도 이슈가 좀 남아 있는 상태고 그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또 그런 또 신작에 대한 부분들, 그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나와줘야만이 재차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넷마블 게임즈의 그 어떤 뭐 호재 선반영 주가는 이제 9월 초순부터 얘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주가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요. 아무래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성은 상당히 좋죠. 예, 안정성은 좋습니다. 예, 좋은데 뭐 부채 비율 대비해서 현금 유보율이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이 현금 유보율이 100% 미만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게 눈에 좀 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재무적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건 100% 미만인 게 좀 그렇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 대한 추이가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적절한 주가 조정 다음에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난 그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817억으로 인해서 연내 중에서 그 가장 현재까지 발표된 3분기 내에서 가장 높은 숫자로 보셔야 됩니다. 1분기 때는 204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2분기 때에 817억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영업이익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3분기 때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감소가 돼요. 여기 보시면은 컨센서스긴 합니다만은 2분기 때 6,857억의 매출액인데 6,654억 줄어드는 거죠. 영업이익도 817억에서 790억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3분기가 제가 볼 때는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보릿고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4분기 컨센서스를 보면은 매출액은 3분기 대비해서 6,654억에서 7,198억으로 증가가 되고요. 영업이익이 790억에서 920억 증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 4분기 때부터 이렇게 영업이익이 쭉 올라왔다가 쭉 올라왔다가 2분기에 피크를 치고 3분기 때 좀 떨어졌다가 다시 4분기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주가는 어디에 놓여 있냐면은 요 정도 구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 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넷마블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K 뉴딜 지수의 게임 부분에 넷마블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그 K 뉴딜 지수의 지수를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넷마블이 동일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게임주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K 뉴딜 지수 게임 부분에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넷마블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편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체크를 한번 보면은,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성장성과 수익성은 좋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 뭐 투자 지표도 좋습니다. 좋은데 최근에 수급이 좀 약화되고 차트가 좀 어그러지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기반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좋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을 주는 것은 하반기로 갈수록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상장을 통한 지분가치 반영,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 장외시장에서 시가총액 45조 원 돌파 부분에 의해서 지분가치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전망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조정 다음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매출액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을 이렇게 보면은 올해 1분기 때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의 영업이익률도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도 추후에 더 있는 거니까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여지는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카카오뱅크라든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상장 이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는 한 차례 더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사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랐죠. 뭐 작년이 아니죠. 사실은 그 올해 그 한 5월, 6월 요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10만원 정도 했었는데 무려 20만원까지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100%가 올랐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장의 엄청난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투심이 좀 흔들리면서 주가가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많이 염려가 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고평가라는 측면에서 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홀드, 아웃퍼폼,
마켓 퍼폼 이렇게 나오거든요. 홀드라는 것은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셀과 바이가 매도와 매수가 정확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눈치를 좀 보는 그러한 그 문화가 아직도 약간 분위기가 그런 약간의 어떤 컨센이랄까요? 뭐 이 조사 분석자들의 컨센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월 초부터 고평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셀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홀드 잘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바이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는 최장 한 19만원까지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조금 빠졌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메리트는 발생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한 주목이 나왔을 때 넷마블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뭐 차트 흐름을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현재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 상승 추세가 없는 구간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세 상승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강하죠. 예, 여전히 강한데 상승 트렌드가 유효한데 최근 단기적인 하락 추세의 흐름은 조금 우리의 걱정을 자아내는 부분이지 않겠나.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분을 투자한 회사들의 어떤 기업 가치 반영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카카오뱅크의 또 기업 가치 상승, 장외 시장에서의 뭐 시총 상승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단기적인 흐름은 추세적인 뭐 흐름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현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든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근에 보시면은 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오고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합산으로 해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와줬을 때 넷마블의 주가 상승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 관리를 하는 게 결론적으로 맞는 것 같고 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해서 주식을 조금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맞추고 뭐 적절한 뭐 상승이 왔을 때 이 실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에 보릿고개가 좀 있고 4분기에 좋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 발표 후에 발표라는 점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어떤 상장 이슈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한 몇 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전략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상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투자 지난주 금요일에 좀 살펴보면은 어떤 세력들의 매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5천에서 1억 이상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와 있고 매도가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좀 약하다고 말씀드리고 한 3천에서 5천 정도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포인트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떨어지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성장성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조금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정도 수준. 그럼 이 부분만 잘 넘기면은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순이익 각각 17%, 1% 이상 증가가 되고, 최근에 연간 실적 전망치가 상향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되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빠졌다. 그러면은 향후에 카카오뱅크라든가 BTS 상장에 따른 지분가치 반영,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가격, 고평가 부분 어느 정도 해소한 적절한 가격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적극적인 뭐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포인트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 좀 드리면은, 차트는 상당히 후행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다소 좀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 정도 수준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한 14만 8천 원 정도 깨지면은 한 14만 원대 정도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만 5천 원이 깨지게 되면은 비중을 확실하게 낮추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밑으로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기대했던 하반기 신작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라든가, 그리고 지분 투자라는 회사들의 지분가치 반영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한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보시고, 여기서 수급이 들어와 줄 때, 이 수급이라 하면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은 조금 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관들은 수급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을 때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단에서 사서 큰 수익을 보겠다는 개념보다는 주가가 단기에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인트에서 좀 크게 볼까요? 어느 정도 포인트에서 수급이 만약에 유입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가격 조정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적극적인 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최근 가격 급락에 따라서 어느 정도 메리트 그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의 가격대까지는 빠져 있는 것 같고, 추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뉴스 목록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달부터 넷마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뭐 적절한 시점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신다면 그래도 어떤 매수의 어떤 그 수익의 여지가 좀 남아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시장의 이제 조사 분석자들은 현재 주가가 과도한 멀티플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뭐 하반기 이슈를 이용을 해서 바닥권에서 비중을 좀, 매수 평균 단가 비중을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낮춘 상태에서 플러스 수익원으로 나오면은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더 넷마블 지켜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드렸고요. 네, 제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정보도 좀 캐치하시고요. 예, 그 캐치한 정보를 가지고 좋은 투자 성과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슈를 알고 기업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해 보시면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을 잘 하셔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